안녕하십니까, 이대현입니다. 지금은 주택이 과인 상태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현재 광동 해주에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옆에는 넓은 폐허가 있습니다. 그곳의 건물들은 비어있고 흰색으로 보이는 선처럼 보이는 부분은 사실 건물 너머로 보이는 하늘입니다. 건물이 텅 비어있어서 그대로 뚫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도 전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는 공사가 중단된 미완공 건물인데 이 한 가구만 입주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렇게 높은데 매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할 것 같네요. 중국 어디를 가도 이런 상황은 본 적이 없습니다. 위에는 사람이 사는 아파트인데 아래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인데도 말입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오열광장이 있고 그 너머에는 제2중학교 광장이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결국 살지도 팔지도 못하고 떠안게 됐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건물이 골조까지 올라가면 공사가 중단되지 않는다고요. 누가 창문을 달고 외벽 공사를 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까? 또 누가 집이 잘 팔리고 입지가 좋으면 절대 공사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결국 이렇게 똑같이 공사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 맞은편 미완공 건물 보이시죠? 집주인은 걱정 때문에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입지가 좋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위치입니까? 이곳은 잔강에서 가장 큰 폐쇄된 쇼핑몰입니다. 한때는 오강에서 가장 뛰어난 쇼핑몰이라고 홍보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쇠퇴한 상태입니다. 입구는 이미 굳게 잠겨있고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점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잔강에서 가장 안타까운 미완공 건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위치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잔강 시내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바다까지 있습니다. 해구의 미완공 건물은 도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걸까요? 중방 해남 빌딩은 말 그대로 해남에서 가장 기이한 부동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미 입주 예정자들이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집값을 지불하고도 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환불을 요청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밤중에 물건을 찾으러 왔는데 정말 혼이 빠질 만큼 무서웠습니다. 친구와 함께 5층짜리 미완공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작은 강아지의 사체를 보고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과거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핵심 산업에서 이제는 거품이 붕괴된 고위험 영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주택과 기타 주거용 부동산을 포함해 전국의 빈집 수는 이미 1억 3천만 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2024년 보도를 통해 인구 감소와 맞물려 공급 과잉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체 공실률은 1선 도시보다 3, 4선 도시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광명 동갱의 미완공 건물들입니다. 한 사선 도시가 체면을 세우기 위해 238m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공사 중단이었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356무, 약 23만 7천 제곱미터, 총 건축 면적은 90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누저의 도시 상징이자 경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에는 2단계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지만 자금 사슬이 끊기면서 공사가 즉시 중단되었고 결국 완전히 방치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산 불대 근처에 있는 이 미완공 건물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졸업생이 해마다 배출되고 있지만 이 건물은 여전히 텅 빈 껍데기 그대로입니다. 지난번에 육가치를 구경하러 왔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건물이 사실은 미완공 건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른바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 불리는 곳에 이런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왜 미완공 건물의 책임을 구매자들이 떠안아야 합니까? 이런 경우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미완공 상태로 방치되면 은행이 구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모든 주택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미완공 사태의 주요 책임이 은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발사도 책임이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은 개발사보다 은행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그것이 구매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손실을 구매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불쾌하지만 업계 내부자들도 쉽게 말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실 미완공 건물이 완공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건물이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어야 몇 배, 몇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완공 건물이 생기는 이유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멈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한 채의 집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으로 판매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집을 3명, 5명에게 팔기도 하고 심한 경우 10명이 넘는 사람에게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을 완공했을 때 누구에게 넘겨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개발사에게는 더 유리한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건물이 골조까지 완성되면 이미 대부분의 분양대금을 회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공사를 계속하면 비용만 더 들게 됩니다. 저는 직장을 잃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은 꼭 밝혀야겠습니다. 면양에서 집을 사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개의 지갑을 털어가며 30년짜리 주택대출까지 짊어졌지만 정작 집은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고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고 집이 있어도 들어가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달 대출 상환금을 갚으면서도 여전히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자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곤명 최초의 미완공 건물 폭파 현장. 시각적으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해당 블로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매우 직설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구매자를 제외하면 미완공 건물이 완공되기를 바라는 주체는 사실상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일부 미완공 건물의 경우 하나의 주택이 여러 명에게 중복 판매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실제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겨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는 완공을 기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둘째, 건물이 골조 단계까지 올라가면 개발사는 이미 대부분의 분양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후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비용만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 공사에 대한 요인이 크게 줄어든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건설 과정 자체가 하나의 구조적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골조 단계에 이르면 해당 단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면 단지 가치가 100억 위안이라면 이를 반복적으로 담보 설정하여 최대 30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금 유혹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넷째, 개발사는 건축 자재 대금, 공사비용, 그리고 노동자 임금 등 다양한 채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자금 흐름이 끊어질 경우 개발사 대표가 도주하고 회사는 파산 및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건물은 미완공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추적해보면 토지를 매각한 측도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도 실제 시공을 담당한 업체도 각각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두 세대에 걸쳐 모은 재산을 투자한 일반 구매자들만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집을 인도받지 못하고 계약금까지 잃더라도 은행 대출 상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감면 없이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많은 시민들은 현재 중국에서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각종 문제와 위험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고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으며 비록 건물이 미완공 상태로 끝나지는 않았더라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년간 힘들게 모은 자산이 사실상 금융기관으로 이전된 것과 다름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집은 2018년에 구입한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현관이고 왼쪽에는 주방이 있으며 주방에는 가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이쪽은 거실이고 거실 밖으로는 대형 쇼핑몰이 보이지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쪽은 화장실이고 여기는 침실입니다. 방금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물어봤는데 현재 최신 거래가는 20만 위안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은 단순히 반토막이 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수준입니다. 저는 무려 130만 위안을 손해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00만 위안에 산 집이 지금은 125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왜 하필 최고점에서 집을 샀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때가 최고점이라는 걸 알았다면 제가 왜 샀겠습니까? 지금은 자금이 묶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팔자니 계약금까지 손해를 보게 되고 심지어 계약금 손실만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로 들었던 환경지역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당시 200만 위안 이상에 샀던 집이 지금은 80만 위안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처음 200만 위안 이상의 집을 샀던 사람이 계약금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은행에 140만 위안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을 잘못 사게 되면 일반 가정에서는 그 부담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남창에서 8년 동안 부동산 중개 일을 해왔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크게 떨어진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5위는 하북 영청으로 구매 당시 2만 3천 위안이었지만 지금은 4천 위안 수준입니다. 4위는 북경 연교로 최고가 4만 5천 위안에서 현재는 7천 위안입니다. 3위는 위해 유산으로 8천 위안대에서 1천 위안대까지 떨어졌지만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2위는 남경 취병성으로 1만 8천 위안에 샀던 집이 지금은 7천 위안 수준입니다. 1위는 팔달령 공작성으로 구매 당시 1만 8천 위안이었지만 현재는 3천 위안 수준이며 여전히 매도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에 해주에서 100만 위안을 들여 집을 샀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외출하면서 옆집에 같은 구조의 집이 팔린 것을 보고 새 집주인이 청소를 하고 있길래 얼마에 샀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가 62만 위안에 샀다고 하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2021년 집값이 최고일 때 구입한 것으로 당시 100만 위안에 이 작은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계약금으로 30만 위안 이상을 넣고 30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40만 위안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남편 혼자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저는 전업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뒤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처럼 학력도 배경도 없는 일반 노동자에게 40만 위안을 벌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아무리 생활비를 줄여도 매달 3천 위안이 넘는 주택대출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들어 남편의 수입이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때로는 집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임대가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100에서 180제곱미터 정도 되는 이런 주택들이 곳곳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출생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집이 정말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설령 세금을 면제해준다 하더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주택시장이 향후 더욱 어려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수요를 지탱해온 주요 인구는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 세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이 지나 이들이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자연스럽게 1980년대생과 1990년대생 세대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1980년대생과 1990년대생 역시 대부분의 주택 대출을 상환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주택 수요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일부는 보유 주택을 매도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동시에 매도에 나설 경우 수요가 줄어든 시장에서 해당 주택을 실제로 매입할 수요자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2년 내 중국 주택 가격이 추가로 25%에서 30%가량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00제곱미터에서 180제곱미터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미 과잉 상태인 가운데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주택의 자산 가치 역시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극단적인 경우에는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5, 6선 도시의 경우 매수자를 찾는 것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주, 해경, 아파트가 152만 위안에서 28만 위안으로 폭락하여 124만 위안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집주인은 큰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릴 정도입니다. 이런 가격 하락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손실이 너무 커서 이제는 감각이 무뎌질 정도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셈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광동성 해주시 해동현의 쌍엄안입니다. 이 노란색 외벽의 단지를 보시면 78제곱미터 규모의 방 2개짜리 아파트가 과거에는 제곱미터당 2만 위안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곱미터당 2천 위안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약 85% 하락, 즉 1.5할 수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두 채를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는 면적이 조금 더 큰 83제곱미터로 3층에 위치해 있으며 가격은 22만 위안입니다. 또 하나는 78제곱미터로 가구와 가전이 포함된 23층 좋은 층의 매물로 28만 8천 위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집주인은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평생을 고생했지만 집을 잘못 사서 결국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북경에서 500만 위안이 넘는 가격에 집을 샀는데 지금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이전에는 집값의 상승이나 하락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최근 단지 채팅방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뒤늦게 꽤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산 이 투룸 아파트는 2024년 7월에 구매했으며 총 가격은 524만 위안, 제곱미터당 가격은 약 6만 위안이었습니다. 입주한 이후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세히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단지 채팅방에서 현재 평균 가격이 6만 위안에서 5만 위안 초반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략 계산해보니 저희 집도 수십만 위안이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한 가정일 뿐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도 집값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무한의 집값은 정말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부동산 일을 해온 사람인데도 이번 상황은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무한에서 10년 동안 집값을 지켜봤지만 이렇게까지 경쟁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처음 봅니다. 설이 끝나자마자 재고를 털어내듯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이 손에 묶일까봐 모두 서둘러 팔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올린 가격 하락 영상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직하게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에서 집을 사려는 분들은 손해를 보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구 지역의 한 단지는 작년에 1만 4천 위안에서 1만 5천 위안이었는데 설 이후에는 1만 2천 위안의 급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구매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20만 위안 정도 손해를 본 셈입니다. 무창 내환의 서가봉 지역은 더 심합니다. 예전에 2만 위안 이상이던 단지가 지금은 1만 6천 위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이 5천에서 6천 위안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사실상 급락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집값은 이미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은 체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2026년에도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집값이 폭락할까? 중국의 집값은 결코 폭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집값이 급락한다면 그것은 중국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급락해 경착륙하게 되면 집을 보유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빈곤해질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크게 줄어들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대출 상환 중단이 이어져 더 큰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현재 일반 가정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각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 또한 토지 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수백 개 산업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26만 위안에 산 집을 70만 위안에 팔지 않다가 결국 55만 위안의 경매로 넘어가자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지금 가선의 집값은 정말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단지만 봐도 당시 집주인들이 제곱미터당 1만 5천 위안에서 1만 6천 위안에 샀던 집이 지금은 4천 위안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셈입니다.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2026년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살 때는 60만 위안이었던 집이 지금은 24만 위안이 되었어요. 매일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중국 전역의 집값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3선 도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1선 도시들조차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 초 2달 동안 신규 주택 판매액이 무려 20% 이상 급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고주택 시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북경과 광주의 중고주택 가격은 연간 8% 이상 하락했으며 일선 도시 전체 평균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산가치 하락의 압력이 신규 주택을 넘어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